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이지리아와 베네수엘라 뉴스를 모아서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진짜 타겟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먼저 램폴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 저지 이 결의안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리사 머커스키도 램폴 상원의원과 함께 베네수엘라 침공을 저지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럼 다른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안에 찬성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네오콘 세력들 그리고 이 공화당의 다수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물론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위협만 하면서 내부의 쿠데타를 유도하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용도로는 이런 이제 무력 시위를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제 폭격을 한다. 마두로를 제거한다. 마두로가 죽는데 미국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사람도 상당수는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마두로가 제거되고 이런데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두로는 일종의 퍼핏입니다. 마두로 뒤에 있는 어떤 국민적인 세력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만약에 마두로를 제거하면은 베네수엘라는 그대로 이렇게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내전이 터졌습니다. 미국이 그대로 이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개입할 것인가. 만약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엄청난 예산이 동원되죠. 그리고 군인들도 희생될 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미국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진짜 무리하게 전쟁을 한다. 확전이 되는 겁니다. 이때 세계로부터 이제 쏟아질 비난 그리고 엄청난 참상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인구가 3천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전 벌여가지고 치고받고 하면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국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콘 세력들,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들. 자, 이제 과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관 존 볼턴도 베네수엘라 공격에는 반대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1기에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2기에서 이제 완전히 칼을 꺼내든 거죠.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공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의회는 현재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긴급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헌법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만약에 이런 결의안을 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진짜 공격을 의도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잡으면서 CIA를 풀어가지고 내부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자,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해서 마두로를 끌어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전이 터지게 된다. 이거 역시 미국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에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 콜롬비아, 브라질 이런 데 이제 또 불똥이 튀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는 파괴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탐이 나서 미국이 들어간다. 글쎄요. 미국은 이미 충분한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여기에 특별하게 집착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을 때 차베스 배후에 미국의 협력이 있었다. CIA의 협력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차베스가 맞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잘못 굴러갑니다. 이때 제재를 가하면 베네수엘라 석유는 시장에서 퇴출이 되죠. 자, 그때 유가가 오르게 됩니다. 미국은 상당 기간 한 1999년까지 저유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계획 이런 걸 조지 W 부시 이런 애들이 했겠죠. 그래서 유가를 끌어올려서 전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의회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일은 2019년에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무력 시위는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그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때 털시 게버드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당연히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 털시 게버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트럼프 계획을 저지하고 다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의회가 저지하면 두 번째로 저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제 베네수엘라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 이때 트럼프가 이제 군대까지 모아서 앞에서 이제 무력 시위하고 그리고 보트들 깨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미 의회가 반대한다.
자, 2019년, 18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이제 에스퍼 국방장관, 제가 뭐 이 내용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에스퍼에게 베네수엘라 공격안을 만들어 오라. 여기에 대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오 국무장관, 당시 CIA 국장이죠.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 뭐 후임이 폼페오입니다만, 자, 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이들 모두 반대했습니다. 존 볼턴도 뭐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을 했는데,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집착을 하는가? 버킷리스트다, 베네수엘라 공격이,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죠. 자, 여기에는 루비오가 등장합니다. 루비오도 이제 일기 때 친해졌습니다. 저는 루비오란 인간을 엄청나게 혐오합니다. 이 마르코 루비오, 쿠바 난민 출신인데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호전적이죠. 이 이유는, 자, 루비오가 있는 이제 플로리다 상원의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한 금권 세력 베네수엘라 올리가크 출신들이 있습니다. 진짜 잘 삽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엄청나게 팔아댔죠. 자, 그리고 그 돈을 뭐 플로리다나 이런 데 다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롭게 지금도 이제 베네수엘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비즈니스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세상이죠. 우리가 보면 마두로나 차베스가 이 올리가크들 세력들 뭐 작사를 냈을 것 같은데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뭐 차베스나 마두로 이들은 자, 미국과의 교역 없이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가크들을 건드리지 않고 어떤 미국과의 화해 가능성, 이것을 열어둔 거죠. 어쨌든 뭐 이 루비오 그리고 트럼프, 배후에 이 베네수엘라 올리가크들의 압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화당 내에서는 2명의 상원의원만 이제 이 전쟁 반대 결의안 여기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상당수는 이렇게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뜻은 속내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탐탁치가 않은 거죠. 이 베네수엘라 바로 미국의 앞마당이 있는데 이것을 건드려서 뭐 만약에 화약고가 된다, 불똥이 튄다, 내전이 터진다, 이때 미국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경제적인 지원, 군사적인 원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미국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나이지리아에 이제 폭격 위협을 했습니다. 이 나이지리아 현 정권이 내부에 이제 무슬림, 이 이슬람 테러리스트 있죠. 보코하람. 이들이 기독교 마을 이쪽을 공격해서 뭐 학살을 한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나이지리아를 빠개버릴 수 있다. 폭격을 할 수도 있다. 모르겠습니다. 막 기독교인들을 보호한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올해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학살되는 장면, 그거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어디서? 팔레스타인, 그리고 가자 지구죠.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폭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터키, 그리고 서구 세력이 믿는 알카에다, 아이시스,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탁 치는 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방치했습니다, 미국이. 자, 이때 갑자기 이제 나이지리아가 등장한 거죠. 그런데 이건 속임수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공갈 협박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나이지리아는 어떤 반응도 이제 내어놓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지리아 내에 어떤 이제 일정 지역, 이제 특히 서쪽입니다. 여기에는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을 하고 이제 학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시리아, 레바논 이런 데서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침묵을 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물론 여기도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ABC 뉴스, 트럼프가 나이지리아를 이제 폭격하겠다고 위협을 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MBC 뉴스. 그런데 리버럴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문제, 그리고 뭐 기독교 보코하람 관련된 문제, 이거는 언제나 속임수였습니다. 사기극이죠. 이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금 영국과 미국의 뭐 사실상 괴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공격을 한다? 이상하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하겠다 위협을 하니까 헤그세스는 yes sir 하면서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이 좀 코미디도 아니고 밑에 이제 헤그세스 있는데, 이게 참 뭐 조지 W 부시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이 밀었던 겁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쓸데없는 전쟁 하지 말라고. 모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이제 다시 나오기가 힘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이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이제 대통령이 앉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래 추진해왔던 과제, 뭐 딥스테이트 과제죠. 이것을 그대로 이제 막힌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암체 워로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뭐 4차원 체스도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 황당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베네수엘라 공격,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까지,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괴뢰국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폭격을 해요? 사기극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 미국은 난민들을 이제 쫓아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 이 난민을 도망 나왔던 나라로 이제 바로 돌려보낸다. 이게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A라는 나라에서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탈출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했죠. 이 사람이 A 나라에서 탈출해서 미국에 밀입국했다. 자, 밀입국자이기 때문에 쫓아낸다. 이때 A 나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경우 이 사람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박해를 하겠죠. 난민을 박해받는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자, 북한 어민들이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수로 넘어왔는지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탈출했다. 이때 북한에서 어떤 연유에서인지 탈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이제 북한에 돌려보내게 되면, 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특별히 이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위반 사항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나이지리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미국은 이제 난민들, 뭐 밀입국자들 이들을 추방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제 본국으로 못 돌려보내면은 제3의 어떤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남미 같은 경우 이제 엘살바도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도 이제 난민들을 받아줄 것 이렇게 이제 문의를 했는데 나이지리아가 거부를 했다. 그것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위협했는데 이 털시 게버드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얘는 참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거 여기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볼라 대통령. 이 사람은 엄청나게 끔찍스러울 정도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하고 있죠. 뭐 괴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은 파리, 런던 이런 데 이제 빼돌리고 있죠. 자, 이 볼라가 미국과 충돌한 점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볼라를 위협했습니다. 자, 교육, 미국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뭐 시카고에서 교육받고 시카고 출입대 UIC 갔습니다. 뭐 여기서 교육받고 이제 영어도 잘하죠. 뭐 당연히 뭐 나이지리아 영어 씁니다만 어쨌든 명문가 출신으로 이 서구의 괴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브라이언 벌레릭의 비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기독교인들이 희생된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희생되는 거 레바논, 시리아가 가장 심각했죠. 어떤 놈이 저질렀습니까? 바로 이 자식입니다. 알졸라니, 아이시스 알카에다. 이 알졸라니가 내려와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자, 그들이 끌고 온 거 투르크 테러리스트입니다. 저기 뭐 무슨 스탄 국가들, 키르기즈스탄, 뭐 이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이제 이 투르크족 테러리스트 이들을 사실은 이제 에르도안이 이렇게 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리아의 이들리브 지역 이쪽에 모으고 결국은 시리아를 장악한 거죠. 저희 미국이 시리아를 파괴하고 가장 큰 알토란 같은 것은 결국 터키가 장악을 한 꼴입니다. 어쨌든 이 알졸라니가 기독교인들을 해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침묵했습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코하람 무슬림 테러리스트죠. 자, 이들을 누가 만들고 지원을 했을까? 똑같은 국가들이 이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입니다. 어떤 용도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구실로 서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시리아에서 똑같은 작업이 있었죠. 자, 알카에다 아이시스 풉니다. 시리아가 쑥대밭이 되죠. 그 다음에 이 프랑스와 미국은 자, 시리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알카에다 아이시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시스 알카에다를 보호해줬습니다. 왜 들어왔을까? 2015년에 자, 이란군이 이제 주요 역할을 했는데 이란, 시리아 그리고 러시아 이들 협공으로 아이시스 알카에다는 거의 괴멸 직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이시스의 이제 원조 즉 이라크에서 넘어온 애들이죠. 바트당 잔당들입니다. 이들이 거의 괴멸 상태에 들어가자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이란과 러시아가 이제 시리아를 사실상 통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파리 테러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시스 알카에다가 파리에 와서 뭐 총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파리 테러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먼저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가니까 오바마가 이제 우리도 간다 하면서 와서 이렇게 시리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리비아도 이제 진행된 겁니다. 자, 리비아 무슬림 반군들, 뭐 알카에다, 보코하람 이쪽 지역에 프랑스가 먼저 이제 무기를 투하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리비아 내전이 터지죠. 그리고 카다피는 제거됩니다. 미국 이제 나토가 가서 폭격을 해서 나라를 콩가루를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무기, 카다피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자, 일부는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시리아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아이시스 알카에다가 무장해서 시리아 내전이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남하를 하게 되죠. 바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들 국가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차드.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뭐 보코하람이나 알카에다 이들 테러리스트 이 배후에 프랑스, 영국, 미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테러리스트가 들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자 이제 테러리스트랑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러리스트를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죠. 테러리스트가 오면은 그냥 프랑스군은 다른 데 갔다가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나타나면은 테러리스트는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테러리스트와 프랑스군이 만나서 뭐 농담도 나누고 킬킬거리고 이런 장면들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군인들은 이제 목격을 하는 겁니다. 쇼죠, 쇼. 자, 이놈들 풀고 그 다음에 이놈들 맞겠다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을 장악한 겁니다. 바로 이것을 뒤집은 세력들. 자, 이들이 지금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쪽으로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프랑스와 미군을 다 밀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이제 무슬림 테러리스트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가 큰 도움을 줬고 뭐 최근에는 중국, 뭐 북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 밑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에 올라온 기사 2012년입니다. 리비아의 무기 이것이 보코하람 알카에다로 흘러간다. 유엔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리비아를 파괴하고 밑으로 이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를 파괴하는 겁니다. That money. Does that name ring a bell to anybody in the room? Because your money, $697 million annually, plus the shipments of cash funds madrasas, ISIS, Al-Qaeda, Boko Haram, ISIS Khorasan, terrorist training camps. That's what it's funding. If you think that the program under Operation Enduring Sentinel entitled Women's Scholarship Endowment, which receives $60 million annually, or the Young Women Lead, which gets about $5 million annually, is going to women who, by the way, if you read the Inspector General's report, is telling you that the Taliban does not allow women to speak in public. Yet somehow you're believing, and American people are supposed to believe, that this money is going for the betterment of the women in Afghanistan. It is not. You are funding terrorism. 그리고 이제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러시아군이 찍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말리입니다. 말리. 자, 지금 1000여 대의 유조 차량입니다. 자, 이 아프리카는 뭐 아주 현대화된 도로가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테러리스트를 들끓고 있습니다. 말리로 이렇게 석유를 이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헬기가 이렇게 떠가지고 무려 1000여 대의 이제 유조 차량 이것을 이제 공중에서 엄호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게 말리로 이제 석유를 운반합니다. 자,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결국 나이지리아로 다시 이제 미군을 보내겠다 이 뜻이죠. 나이지리아 정부를 깬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입니다. 여기를 뭐 미국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미국과 영국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괴뢰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요구하고 야, 왜 그 무슬림 테러리스트 손을 안 대? 우리가 가서 뭐 한 손을 봐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서구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무슬림 테러리스트 공격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 오히려 내버려 둘 겁니다. 자, 위쪽이죠. 바로 이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그리고 옆에 차드. 자, 그동안 이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이쪽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서구 세력을 밀어낸 다음에 프랑스와 미국, 영국은 이쪽에 이제 에코와스 국가들 이쪽을 설득해서
군사 침공을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강권을 했죠. 여기서 나이지리아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나이지리아는 최대 이제 원유 생산국이죠. 아프리카 내에서. 그리고 2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죠. 뭐 세네갈 이런 나라들 잘 싸우긴 합니다만 병력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작은 나라죠. 자, 이들 에코와스 국가들이 뭉쳐서 이제 위로 때리는 겁니다. 이 경우 이제 말리, 니제르 이쪽이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때 누가 반대를 했을까? 이 나이지리아 군부 정확하게 어떤 장군이 반대했다 이런 내용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부가 반대했습니다. 이웃 아프리카 국가를 공격을 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죠. 뭐 1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이쪽에 대한 공격, 이것을 이제 재착수하는 거죠. 자,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라늄, 금이죠, 금. 자, 그리고 차드 같은 경우 석유. 사실은 여기도 이제 미국이 뭐 한 20억 달러, 뭐 2조, 3조 이 정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쫓겨났습니다. 이 차드 정권도 뭐 프랑스 세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제 프랑스도 밀어내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을 노리는 거죠. 자, 이제 2017년입니다. 미군이 이제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때 뭐 미군 병사 1명 희생되고, 미군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더글라스 맥그레거 대령이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쪽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미군이 이제 아이시스 알카이다랑 싸우겠다고 들어왔는데, 미군이 들어오고 프랑스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더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들끓더라. 그런데 미국과 이제 프랑스는 이들을 공격하지 않더라. 여기서 딴짓하는 겁니다. 이들은 들어와서 딴짓을 하더라. 니제르 들어와서 미국은 이제 이 첨단 드론 기지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띄우고, 자, 그 다음에 소말리아 폭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작 이 테러리스트가 들끓는 이쪽이 이제 니제르 이런 데는 뭐 손을 쓰지 않고 소말리아 가서 폭격하고, 그 꼴을 보고 이 세 나라의 군대는 격분을 했죠. 그리고 결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미국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랑 싸우고, 이때 러시아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권을 지키려고 이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2억이죠. 그런데 진짜 이제 나이지리아와 그리고 에코와스 국가들이 만약에 이제 뭐 미국과 영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대리전을 치른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인구 얼마 되지 않는 이 세 나라, 그런데 밑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 뭐 이들이 쳐들어오면은 뭐 이 세 나라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들 에코와스 국가들 그리고 나이지리아, 이들이 만약에 미국과 프랑스의 압력 여기에 이제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맞선다, 이 경우 이들 나라들이 오히려 역으로 서구로부터 이제 더욱더 빠르게 이렇게 이 주권적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는 거죠. 나이지리아도 그렇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이들 나라에 있는 뭐 프랑스군 기지, 뭐 영국군 기지 이런 게 이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뭐 트럼프가 이 이야기 꺼낸 거, 뭐 저도 뭐 기독교 난민 뭐 그런 거는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금과 우라늄 그리고 차드의 석유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나 뭐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